오늘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짓말을 하나 깨뜨려 드리려고 합니다. 나이 들면 치매는 어쩔 수 없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유전이니까 막을 수 없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한 번 오면 끝이다.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8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신 분도 계시고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도 10년 넘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반대로 60대에 급격히 기억력을 잃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돈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유전자도 아닙니다. 바로 인지 예비능이에요. 쉽게 말해서 뇌 예비 체력입니다. 그런데 이 뇌근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비싼 약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도 아닙니다. 바로 걷기예요. 에이, 걷기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걷는 게 무슨 치매 예방이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연구 결과를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전 세계 최고의 대학들인 하버드, 존스 홉킨스, 런던 대학교 등에서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가 하나같이 말하고 있어요. 걷기가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여러분은 어제 얼마나 걸으셨어요? 10,000보 이상 걸으셨나요? 0보라도 걸으셨나요? 아니면 1000보도 안 걸으셨나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밥 먹으러 식탁 가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다시 밥 먹으러 가고, 또 텔레비전 보고, 이게 하루의 전부이신 분 계세요? 이 질문에 나인가? 하신 분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걷기가 이렇게 강력한지, 어떻게 걸어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내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내일부터 걷고 싶어지실 거예요.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놓치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왜 수많은 운동 중에서 하필 걷기일까요? 헬스장에서 기구 드는 것도 있고, 수영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등산도 있잖아요. 왜 걷기가 가장 좋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 연구 결과가 압도적입니다. 2025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이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동량과 치매 발병률의 관계를 분석했어요. 결과가 어땠냐면요. 주당 35분만 중등도 운동을 해도 치매 위험이 41%나 줄어들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보세요. 41%예요. 여러분, 치매 예방을 위해 개발 중인 신약들이 있어요. 수조 원을 들여서 연구하고 있는데 그 약들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잘해봐야 20%에서 30% 정도예요. 그것도 부작용 걱정하면서 먹어야 해요. 그런데 그냥 걷기만 했는데 41%예요. 부작용은요? 없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몸도 건강해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당 70분에서 140분 운동하면 치매 위험이 63%까지 줄어들었고요. 140분 이상이면 무려 69%나 줄어들었습니다. 69%면 거의 3분의 1을 막는 거예요. 3명이 치매에 걸릴 상황에서 2명은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냥 걸었을 뿐인데 말이죠. 여러분, 주당 140분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에 20분씩만 걸으면 돼요. 20분요. 아침에 10분 걷고 저녁에 10분 걸으면 끝이에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두 번째 연구 결과, 더 놀랍습니다. 2025년 하버드 대학교 노화 뇌연구팀이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한 연구예요. 이 연구는 50세에서 90세 사이 이 906명을 대상으로 걸음수와 뇌 변화를 추적했어요. 결과가 어땠냐면요.
하루에 3영보에서 5영보 걷는 사람은 인지기능 저하가 3년 늦춰졌습니다. 하루에 5영보에서 7, 500보 걷는 사람은요, 인지기능 저하가 7년이나 늦춰졌습니다. 7년이에요, 여러분. 75세에 치매가 올 사람이 82세까지 멀쩡하다는 거예요. 7년이면 손주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중학생이 될 때까지예요. 7년이면 손주 결혼식도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냥 걷기만 했는데 7년을 벌었어요. 세상에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연구에서 밝혀진 건 걷기가 뇌에서 타우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쌓이는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 타우 단백질이 뭐냐면요,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예요. 이게 뇌에 쌓이면 신경세포가 죽어가거든요. 걷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 타우 단백질이 덜 쌓였어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측두엽 아래쪽에서 효과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걷기가 단순히 몸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니라 뇌세포를 보호하는 거예요. 뇌가 망가지는 걸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겁니다. 세 번째, 이건 더 희망적인 연구예요. 연구진이 발견한 건 걷기의 효과가 어느 정도에서 최대치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하루 5영보에서 7, 500보 사이에서 효과가 가장 컸고 그 이상 걸어도 효과가 크게 더 늘지는 않았어요. 이게 왜 희망적이냐면요, 마라톤 선수처럼 엄청나게 걸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적당히 5영보에서 7, 500보만 걸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시간으로 치면 30분에서 40분 정도예요. 나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이건 헬스장 가서 땀 뻘뻘 흘리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마트 가는 거예요. 공원 산책하는 거예요. 이게 치매를 막는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정말 그냥 걷기만 해도 될까 하고 의심하시는 분 계세요? 이걸 들으시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실 거예요. 좀 지루하셨죠? 자, 이론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했어요. 그럼 실제로 걷기를 시작해서 달라진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말씀드립니다. 73세 이순자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너무 무서워요. 어제는 가스 끄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마트에서 뭘 사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나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이러다가 치매 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치매에 걸리면 자식들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밤마다 잠이 안 와요. 혹시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데? 하신 분 계세요? 저는 이순자님의 생활 패턴을 물어봤어요. 아침에 뭘 하시고, 낮에는 어떻게 보내시고, 저녁에는 뭘 하시냐고요. 들어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점심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은 다 독립해서 명절에나 한 번씩 오고, 남편분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아프시니까 만날 사람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계시면서 거의 안 움직이셨던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것, 밥 먹으러 가는 것, 이게 하루 움직임의 전부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비슷하신 분 계세요? 저는 이분한테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매일 30분만 밖에 나가서 걸으세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에이, 다리도 아프고 나가기 귀찮아요. 밖에 나가면 뭐 해요? 볼 것도 없는데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해요. 예상한 반응이었어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30분이 힘드시면 10분만 해보세요. 집 앞 편의점까지만 다녀오세요. 그것도 힘드시면 5분만 해보세요. 현관문 열고 나가서 아파트 한 바퀴만 도세요. 일단 밖에 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분이 마지못해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석 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 계셨거든요. 표정부터 달랐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눈에 힘이 없으시고 목소리도 작으시고 어깨가 축 처져 계셨거든요.
그런데 석 달 후에는 눈이 반짝반짝 하시고 목소리도 크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매일 30분씩 걸어요.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30분은 기본이고 어떤 날은 1시간도 걸어요. 깜빡하는 일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가스 끄는 것도 이제 안 잊어버리시고 손주 이름도 다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걸으시다가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셨대요.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랑 이야기가 통하셨나 봐요. 요즘은 같이 걷고 같이 노래도 배우신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요? 몇 년을 집에만 있었는지 몰라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활짝 웃으셨습니다. 걷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신 거예요. 기억력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친구도 생기고 표정도 밝아지고 삶의 활력이 돌아오신 거예요. 이 걷기가 이렇게 많은 걸 바꿔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걸어도 될까요? 아니면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얼마나 걸어야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5영보에서 500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시간으로 치면 30분에서 40분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부터 30분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갑자기 30분씩 걸으시다가 무릎 아프고 다리 아프고 힘들어서 다음날 포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10분도 힘드시면 5분부터 시작하세요. 5분이 습관이 되면 10분으로 늘리세요. 10분이 습관이 되면 15분, 20분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세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30분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양보다 꾸준함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걷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존스 홉킨스 연구에서도 밝혔잖아요. 주당 35분만 해도 효과가 있다고요? 하루 5분씩만 걸어도 된다는 거예요. 0분에서 5분으로 바꾸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두 번째, 언제 걸어야 하나요? 솔직히 언제든 괜찮아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본인이 편한 시간에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침을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아침에 걸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져요. 햇빛을 받으면서 걸으면 세로토닌이라는 기분 좋아지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둘째, 아침에 하면 다른 일정에 밀릴 일이 없어요. 저녁에 해야지 하다가 뭐가 생겨서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아침에 먼저 해놓으면 확실해요. 셋째, 밤에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밤에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잘 나오거든요. 깊이 자면 뇌 청소도 잘 되고요. 그런데 아침이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저녁 식사 후에 걸으셔도 좋아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걸으시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조절도 되고 일석이조예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거예요. 습관이 돼야 하거든요. 양치질 하듯이 자연스럽게 걷게 되시면 그때부터는 안 걸으면 오히려 이상해지실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걸어야 하나요? 그냥 걸으셔도 돼요. 아무렇게나 걸어도 안 걷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그런데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산책하듯이 아주 천천히 걷는 것보다 숨이 약간 차는 정도로 걸으시면 더 좋아요. 어느 정도냐면요. 옆 사람이랑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노래 부르기는 좀 힘든 정도. 이 정도 속도가 가장 좋아요. 너무 빠르게 걸어서 헉헉거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평소보다 조금만 빠르게. 이 정도면 돼요. 혼자 걸어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걸으면 효과가 2배예요. 왜냐하면요. 걷는 동안 균형도 잡아야 하고 주변도 살펴야 하고 동시에 대화 내용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뇌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뇌회로를 강화시켜요.
배우자랑 걸으시면서 이야기 나누세요. 친구랑 걸으시면서 수다 떠세요.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걸으면 시간도 금방 가고, 운동도 되고, 뇌 건강에도 좋고, 일석삼조예요. 나는 같이 걸을 사람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경로당에 가보세요. 아침마다 공원에서 걷는 모임이 있을 거예요. 교회나 절에서도 걷기 모임을 하는 곳이 많아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걷기 프로그램도 있고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두세 번 가시면 금방 친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혼자 걷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지고 습관도 더 잘 들어요. 혼자 걸으실 때는 이 방법을 써보세요. 걸으시면서 주변에 보이는 것들, 이름을 말해보시는 거예요. 저 나무는 은행나무, 저 새는 참새, 저 꽃은 빨간색 장미, 저 차는 흰색 승용차, 저 건물은 편의점. 이렇게 하시면 뇌가 계속 자극을 받아요. 보고, 인식하고, 이름을 떠올리고, 말로 표현하고, 이 과정이 다 뇌 운동이거든요. 아니면 숫자 세기를 하셔도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면서 걸음 수를 세시는 거예요. 한 100까지 세시고 다시 1부터 세시고, 이것도 뇌를 자극하는 방법이에요. 매일 똑같은 길로만 걸으면 뇌가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자극이 줄어들어요. 가끔은 다른 길로 걸어보세요. 오늘은 오른쪽으로 돌고, 내일은 왼쪽으로 돌고, 이번 주는 공원으로 가고, 다음 주는 학교 운동장으로 가고, 새로운 길을 걸으면 뇌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해야 하거든요. 이게 뇌를 더 활성화시켜요. 어디서 걸어야 하나요? 어디든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동네 한 바퀴, 공원, 마트 가는 길, 시장 구경, 아파트 단지 안, 학교 운동장 다 좋습니다. 특별히 좋은 곳을 말씀드리면요. 나무가 많은 곳이 좋아요. 숲이나 공원에서 걸으면 스트레스가 더 많이 풀려요. 피톤치드라고 나무에서 나오는 좋은 물질도 마실 수 있고요. 그리고 흙길이 아스팔트보다 무릎에 무리가 덜 가요. 공원에 흙길 있으면 거기로 걸으세요. 그런데 이런 좋은 곳이 없다고 안 걸으시면 안 돼요. 그냥 집 앞이라도 걸으세요. 중요한 건 걷는 거지 어디서 걷느냐가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걷기를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첫째, 무릎이 괜찮으시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둘째, 버스나 지하철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기. 셋째, 마트에서 카트 안 쓰고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넷째, 텔레비전 광고 시간에 집안 왔다 갔다 하기. 다섯째, 전화 통화할 때 앉아서 하지 말고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여섯째, 가까운 거리는 차 안 타고 걸어가기. 이런 것들도 다 걷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따로 운동 시간 안 내도 하루의 걸음 수가 확 늘어나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알면서도 안 하게 돼요. 네, 맞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거 알면서도 작심삼일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나도 걸어야지 하다가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대로 하시면 걷기가 양치질처럼 자연스러워지실 거예요. 아주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매일 30분 걸어야지라고 목표 세우지 마세요. 그러면 며칠 못 가서 포기해요. 매일 현관문 밖으로 나가기.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진짜로요. 현관문 열고 밖으로 한 발만 내디드세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셔도 돼요.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나는 매일 밖에 나가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게 되거든요. 이게 정체성이 되면 걷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며칠 동안 현관문 밖으로 나가셨으면 다음 단계로 아파트 한 바퀴 돌기로 바꾸세요. 그게 되면 10분 걷기로 바꾸세요.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세요. 기존 습관에 붙이세요. 완전히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붙이면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요. 아침 먹고 나서 바로 걷기. 저녁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걷기. 손주 학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10분 더 걷기. 이렇게 이미 매일 하는 일 뒤에 걷기를 붙이세요. 그러면 잊어버릴 일이 없어요.
운동화를 현관에 두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운동화가 신발장 깊숙이 있으면 꺼내기 귀찮아서 안 걷게 돼요. 그런데 현관문 바로 앞에 운동화가 있으면 신고 나가기가 훨씬 쉬워요. 편한 옷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입을 수 있게요. 걸으러 나가기 위해 준비할 게 많으면 귀찮아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걸은 날을 기록하세요. 달력에 걸은 날 동그라미 치세요. 아니면 스마트폰에 체크하셔도 되고요. 연속으로 동그라미가 이어지면 뿌듯해지거든요. 어제도 걸었고 오늘도 걸었으니 내일도 걸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반대로 동그라미가 끊기면 아쉬워서 다시 걷게 되고요. 이걸 심리학에서 고리 효과라고 해요. 사람은 연속된 기록을 끊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함께할 사람을 만드세요.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해요. 그런데 같이 하면 책임감이 생겨서 계속하게 돼요. 배우자랑 우리 매일 아침 같이 걷자 약속하세요. 친구랑 매일 아침 8시에 공원에서 만나자 약속하세요. 동네 분들이랑 걷기 모임을 만드세요.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나갈 수가 없거든요. 재미를 붙이세요. 걷기가 지루하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재미를 붙여야 해요. 음악 들으면서 걸으세요.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 시간도 금방 가고 기분도 좋아져요. 라디오나 팟캐스트 들으면서 걸으셔도 좋아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들을 수 있잖아요. 걸으면서 뉴스 듣거나 건강 프로그램 듣거나 아니면 걸으면서 생각 정리를 하세요. 오늘 뭐 해야 하지? 손주한테 뭐 사줄까? 이런 생각들을 걸으면서 정리하시면 걷기 시간이 아깝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걷기가 좋다고 무조건 막 걸으시면 안 돼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첫째,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무릎 관절염 있으시거나 연골이 다르셨거나 수술하신 적 있으시면 무리하게 걷지 마세요. 평지에서 천천히 걷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언덕이나 계단은 피하세요. 무릎에 무리가 가거든요. 걷다가 무릎이 아프시면 바로 쉬세요. 억지로 걸으시면 안 돼요.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시면 수영이나 물속에서 하는 운동을 추천해드려요. 물속에서는 관절에 무리가 안 가거든요. 둘째, 당뇨 있으신 분들. 공복에 걷지 마세요. 저혈당 올 수 있어요. 가벼운 간식 드시고 나서 걸으세요. 그리고 주머니에 사탕이나 초콜릿 하나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걷다가 어지러우시면 바로 드세요.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편한 운동화 신으세요. 당뇨 있으시면 발 상처가 잘 안 났거든요. 셋째, 심장질환 있으신 분들.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시작하세요. 운동 강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확인받으세요. 갑자기 빠르게 걷거나 언덕을 오르거나 하지 마세요.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걷다가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면 바로 멈추시고 쉬세요.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 가세요. 넷째, 날씨 조심하세요. 여름에 한낮에 걸으시면 안 돼요. 열사병 올 수 있어요.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걸으세요. 물 꼭 챙겨 가시고요. 겨울에 너무 추울 때도 조심하세요. 추우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너무 이른 아침은 피하세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은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요. 무리하지 마시고 집에서 쉬셔도 돼요. 하루 쉬었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다섯째,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에이, 10분이 뭐야? 나는 30분 걸을 거야. 하시다가 다음 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천천히 시작하세요. 10분이 너무 쉽다고 느껴지실 때 15분으로 늘리세요. 그게 또 쉬워지면 20분으로 늘리세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걷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걷기가 가장 중요하지만 함께 하시면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사람 만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활동이 치매 예방에 정말 중요해요. 2023년 네이처 에이징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요. 사회 활동이 활발한 사람은 치매 위험이 30%에서 50%나 낮았습니다. 반대로 영국 알츠하이머 협회에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치매 위험이 최대 60%까지 높아진다고 발표했어요.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사람을 만나세요. 경로당, 교회, 절, 동호회, 어디든 좋아요. 전화통화도 좋아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걷기 하면서 친구 만나시면 일석이조잖아요.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둘째, 새로운 거 배우기. 뭐든 새로운 걸 배우면 뇌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져요. 이게 인지, 예비능을 높여줘요.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노래 배우기, 그림 그리기, 서예 배우기, 외국어 배우기, 뭐든 좋아요. 2020년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2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알츠하이머 증상이 평균 5년이나 늦게 나타났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복지관에서 무료로 가르쳐주는 것도 많아요. 재밌는 거 하나 찾아서 시작해보세요. 셋째, 잠잘 자기.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2021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요. 50세, 60세, 70세에서 지속적으로 6시간 이하로 잔 사람은 7시간 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30%나 높았어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2배라고 했고요. 7시간 이상 푹 주무세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걷기를 하면 밤에 잠이 잘 와요. 낮에 운동을 하면 밤에 피곤해서 깊이 자거든요. 그래서 걷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도 좋아져요. 걷기가 이래서 좋아요. 한 가지 하면 다른 것도 같이 좋아지거든요. 넷째,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나는 안 돼. 늙어서 뭘 해. 어차피 치매 올 거야.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돼요. 이게 뇌세포를 손상시켜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손상돼요. 감사한 것 3가지를 매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밥 맛있게 먹었다. 날씨가 좋다. 손주가 전화했다. 이런 작은 것들이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시는 것 같으실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시다 보면 습관이 돼요. 그러면 뇌도 건강해지고 삶도 더 행복해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치매는 예방할 수 있고 늦출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걷기예요. 하루 5영보에서 7, 500보, 시간으로 30분에서 40분 걸으면 치매가 7년이나 늦게 옵니다. 이건 하버드 대학교에서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한 연구 결과예요. 주당 35분만 걸어도 치매 위험이 41% 줄어들어요. 이건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 결과고요. 비싼 약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치료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걸으시면 돼요. 걸으면 뇌에 피가 많이 가요. 근육에서 뇌를 살리는 물질이 나와요. 치매를 일으키는 찌꺼기가 덜 쌓여요. 성인병이 예방돼요. 스트레스가 줄어요. 잠도 잘 와요. 이 모든 게 걷기 하나로 가능해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집 앞을 10분만 걸어보세요. 딱 10분이요. 10분도 힘드시면 5분만 해보세요. 현관문 열고 나가서 아파트 한 바퀴만 도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5분이 습관이 되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돼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말고 오늘이요. 만약 오늘 말씀드린 걸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만 계시면서 안 움직이시면 뇌 혈류가 줄어들어요. 근육에서 나오는 뇌 보호 물질도 줄어들어요. 뇌에 찌꺼기가 쌓여요.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얼굴을 못 알아보시게 될 수도 있어요. 엄마 나야 해도 누구세요?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어집니다. 간병비로 수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몇 년간 가족들이 고생해야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오늘부터 걸으시면요. 10년, 20년 후에도 또렷한 정신으로 손주 얼굴 알아보시고 이름도 다 기억하시고 가족들과 웃으면서 대화하실 수 있어요.
손주 결혼식에서 축사도 하실 수 있어요. 증손주 얼굴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께 공유해 주세요. 형제 자매들과도 나눠주세요. 주변에 혼자 집에만 계신 분 있으시면 이 영상 보내드리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걷기 시작하시겠다는 분 댓글로 걷겠습니다.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 후에 저 진짜 매일 걸었어요 하시면서 다시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꾹 2번 누르시면 여러분과 온 가족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